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멘텀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또 메이저 코인들이 좀 안정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물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최근에 한 번 더 움직여줬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내려앉게 되면서 어저께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이유를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금리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이제 2026년도 4월 달에 200일선을 돌파한 순간부터 해서 강하게 시세를 줬는데 이 당시 나스닥을 끌어올린 주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였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 알고 계시죠? 마이크론 10배 넘게 올라갔었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을 타고 미국 증시도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런 창신 메모리라고 해서 CXMT라고 해서 어저께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 상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더 안정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나스닥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이제 상승했던 메이저 코인들도 힘잃고 떨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이 금리 인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이건 패드워치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인데 9월 16일 날 97.33%로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이렇게 얘기가 나와줬던 겁니다.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결국에는 현재 기술적인 반등 위치에 곧 있으면 도달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나스닥이라든지 모멘텀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좀 더 하락을 보이다가 반등을 보였을 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나 전체적인 코인들이 다시 우상향해 가면서 다시 반등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세 자체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다시 또 나온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모멘텀 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흐름들 같이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지금 모멘텀 코인이 움직이는 이유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 코인이 뭐예요? 바로 RWA 섹터에 있는 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리코인 아시죠? 최근 리코인이 86% 정도 올라갔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도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또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이런 RWA 섹터에 있는 코인들이 하나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코인도 마찬가지로 RWA 섹터에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수익 코인 아시죠? 이 수익 코인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 모멘텀이에요. 어떤 생태계냐?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디파이 안에서도 덱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거래소가 업비트나 빗썸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 거래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CEX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EX는 중앙화 거래소, DEX는 탈중앙화 거래소다. 그래서 이 덱스에 해당되는 코인이 바로 모멘텀이다. 근데 RWA랑도 연관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을 받고 좀 차트상 보시더라도 어때요? 단기 이평선 라인들은 모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선은 바로 200일 선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선은 240일 선이고요.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타고 현재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다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유니스왑에 대한 흐름들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인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살펴보는 코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겪었다가 중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모두 돌파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종목들을 은근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한
것은 또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진 상태 안에서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어디예요? 226원 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고 계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잖아요. 이 거래량을 과연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들어낸 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왔던 구간들은 보통 상승 파동이 그려질 때 세력의 자금들이 들어왔던 구간들은 보통 지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6월달 말에도 한 차례 강세를 보였다가 내려왔지만서도 이 51선 구간을 또 지켜줬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를 살짝 이탈했지만서도 지지해주면서 또 강세 패턴을 보였었고, 다시 내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41선 마저도 지지를 해주면서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니스학 같은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패턴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51선 검은 색깔 선은 121선이거든요. 이 121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죠. 그러면서 또 안착을 해줍니다. 보게 되면 앞에서도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들, 그리고 이 구간이 8,000원 구간이었고 51선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하게 지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앞에서 9,300원대부터 해서 또 뭐가 터져요?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계단식 상승량 형태를 띠고 하지만서도 의미 있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면 보통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시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유니스학 같은 경우도 정말 강하게 급등을 보여줬죠. 이때는 좀 이평선 위치가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서도 이때도 한번 시세를 강하게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빨간 색깔 선, 201선, 241선 지지받고 또 시세 주고, 그렇죠? 지금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넘어간 시점이 거의 10,000원이었는데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17,000원 언저리까지 급등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모멘텀도 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물론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올라가면서도 모멘텀에 대한 호재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 코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세아 메카닉스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똑같죠. 자, 올라갔다가 하락장 많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거래량,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자리들은 지켜줬습니다.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검은 색깔 선이 121선이거든요. 121선을 타고 이평선 정배열 형태를 띠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241선까지도 보게 되면 어떤가요? 241선 저항 맞고 움직이다가 돌파한 순간부터 급등.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들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런 패턴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대응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일단은 올라간 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점이 형성된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237원입니다. 저점이 이탈하게 되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앞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었고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동안 횡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매물이 되게 많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을 이탈하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기에는 많은 매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거래량 터진 만큼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의미 있는 구간들, 사실 좀 이제 밑에까지 하게 된다면 274원부터 해서 한 마이너스 20% 하락한 구간이 지지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지켜보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점 구간들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지막 저점 위치까지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구간, 대략 236원, 237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앞에서도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 구간은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런 거래량이 동반해서 급등을 보여줘야 돼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등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고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32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350에서 36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좀 매매를 하시다가 투자를 하시다가 또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걱정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